밤하늘을 무심히 올려다봤는데 갑자기 수십 개의 밝은 빛이 마치 기차처럼 일렬로 줄을 지어서 스윽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직접 본 사람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 전화가 빗발쳤어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UFO 편대가 나타났다. 외계인이 침공한 것 같다. 영화에서 보던 우주 함대가 지구로 진입 중이다. 같은 말들이었죠.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흔들리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그 기괴한 불빛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찍으면서 온갖 음모론이 판을 쳤죠. 누군가는 인류 멸망의 징조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부의 비밀무기 테스트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스러운 하늘의 행렬 뒤에 숨겨진 정체는 외계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저씨의 야심작이었어요. 맞아요. 입만 열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 사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처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합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밤하늘이라는 게 원래 별들이 제각각 박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마치 누군가 하늘에 대고 자를 대고 선을 그은 것처럼 빛나는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와,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는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물체가 밤하늘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걸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이야말로 사실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공부거리를 들고 온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단순히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이다 같은 딱딱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정체불명의 불빛들이 어떻게 전 세계 오지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편리한 기술이 인류에게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쭉 보시면요. 어디 가서 스타링크 이야기 나올 때 그거 그냥 위성 띄우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서 야, 그게 단순한 위성이 아니야. 그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략과 위험이 숨어 있어 라며 지식 뽐내기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이지만 중간에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더 소름 돋는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우주 인터넷이라는 미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쓴다고 하면은 땅속에 묻힌 광 케이블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수만 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취미생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화성에 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비즈니스 논리와 기술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광 케이블 인터넷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줄이 닿지 않는 곳, 예를 들어 태평양 한가운데나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같은 곳은 인터넷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죠. 머스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전 지구를 아예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현실로 옮긴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위성 인터넷은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느리고 뚝뚝 끊기고 가격은 또 더럽게 비쌌죠.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위성들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약 36,000km 상공에 떠 있었거든요.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클릭 한 번 하면 저 우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게임은커녕 웹서핑도 힘들 정도였죠. 여기서 머스크가 던진 승부수가 바로 저궤도입니다. 야, 그렇게 멀리 띄우지 말고 그냥 지구랑 아주 가깝게 한 550km 정도에다 수천 개를 뿌려버리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말이야 쉽지? 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어요. 가까이 있으면 위성이 지구 중력 때문에 금방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아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절하는 미친 수준의 제어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스페이스X가 어떤 곳입니까? 남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다시 땅에 착륙시켜서 재활용하는 괴물 같은 회사잖아요. 그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한 번 로켓 쏠 때마다 위성을 60개씩 꽉꽉 채워서 우주로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성들이 우주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기 직전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UFO 행렬이었던 겁니다. 참 허무하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외계 함대가 사실은 머스크 아저씨가 보낸 인터넷 공유기 배달 트럭이었던 셈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공유기 트럭들이 전 세계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문명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오지의 삶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와, 이건 진짜 혁명인데?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몽골의 끝없는 초원, 말 한 마리에 의지해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이 스타링크 하나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쏟아지는 와이파이가 지구상의 가장 외딴 곳들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몽골 초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 위를 달리는 말들, 그리고 동그란 천막집인 게르가 생각나죠? 낭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거기 사는 유목민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한번 이동을 시작하면 외부 세상이랑은 완전히 단절됐어요.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키우던 가축들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에 걸려도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요즘 몽골 초원의 풍경이 기가 막히게 변했습니다. 게르 옆에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게르 지붕이나 옆에 세워둔 구식 트럭 위에 웬 하얗고 네모난 판때기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타링크 안테나입니다. 이게 설치되는 순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목민의 삶에 광속 인터넷이라는 날개가 달린 거예요. 예전에는 가축을 팔러 시장에 가려면 며칠을 이동해서 정보도 모른 채 중간 상인이 부르는 값에 그냥 넘겨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목민 아저씨가 게르 안에서 스마트폰을 딱 켭니다. 그러고는 실시간으로 울란바토르 가축 시장 시세를 확인해요. 에어라? 오늘은 양고기 값이 좀 올랐네? 내일 가야겠다.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아이들의 교육이에요. 학교 한 번 가려면 말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게르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전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듣거나 원격 수업에 참여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여전히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강남 대치동이나 몽골 초원이나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리 없는 혁명 아니겠어요? 사막 지역은 또 어떻고요? 예전에는 사막에서 조난당하면 그건 그냥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신호가 아예 안 잡히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스타링크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서도 영상통화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아주 먼 오지 마을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몇 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도시의 전문의랑 화상 연결을 해서 응급처치 지시를 받아요. 이 작은 안테나 하나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 셈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와, 스타링크 진짜 인류의 구원자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접속 가능한 환경이 곧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오지를 문명의 연결선으로 끌어들인 건 정말 대단한 공로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죠? 이 달콤한 편리함 뒤에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깔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일론 머스크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스타링크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전 지구적인 정보 통제권을 손에 쥐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스타링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한 기업의 결정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신다면 아마 아까 느꼈던 감동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보여준 위력은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왜 각국 정부가 이 머스크의 장난감 같은 안테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는지 그 서늘한 뒷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집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지 않나요? 만약 국가 전체의 통신 스위치를 외국 기업 회장 한 명이 쥐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소름 돋는 권력의 실체를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로맨틱한 몽골 초원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봅시다. 분위기를 확 바꿔서 차갑고 살벌한 현대 전쟁터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데려가 볼게요. 여러분,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미사일을 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더 무서웠던 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였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군대끼리 연락도 안 되고 정부가 국민한테 상황을 알릴 수도 없었죠. 그야말로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절망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때 우크라이나의 부총리가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한테 SOS를 쳤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인터넷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머스크가 쿨하게 오케이, 스타링크 활성화해줄게 라고 답장 한번 하더니 며칠 만에 트럭 수천 대 분량의 스타링크 안테나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러시아군이 아무리 지상의 통신탑을 파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에서 직접 신호를 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참호 안에서 스타링크 안테나를 펴고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을 전송해서 러시아 탱크를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방의 병사들이 가족이랑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사기를 높였죠. 이걸 보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야, 이거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정당한 공격 대상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이 강력한 군사 통신망의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에요.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구역의 스타링크 신호가 끊겨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머스크가 이 공격이 핵전쟁으로 번질까봐 무섭다면서 독단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황당함을 넘어 분통 터지는 일이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작전이 외국 기업 회장 한 명의 기분이나 판단에 따라 멈춰버린 거니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국가의 안보나 정보 통제권이 더 이상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독재 국가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인터넷을 끊어도 스타링크만 있으면 시위대가 전 세계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겠죠. 반대로 머스크가 그 국가 정부랑 친하다면 시위대의 인터넷을 그냥 꺼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편리함이 곧 권력이 된다라는 말이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전 인류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그 유토피아적인 슬로건 뒤에는 사실 지구 전체의 통신 생명줄을 특정 기업이 꽉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거대한 디스토피아적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한국 서비스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주는 공포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망원경을 붙잡고 울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단순히 어두운 밤하늘만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 그 캐슬러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챕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 행렬만 보며 자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전쟁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스타링크라는 게 참 양날의 검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의 날카로운 끝이 향하고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올려다보는 밤하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시골이나 캠핑장 가서 별 구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별 진짜 많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들이 줄지어서 스윽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없나요? 그게 아까 말한 그 녀석들이에요. 문제는 이게 낭만적인 은하철도가 아니라 천문학자들한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지금 머스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왜냐고요?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하려고 수십 시간을 노출해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스타링크 위성 수십 개가 화면을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얀 줄이 쫙쫙 그어진 망가진 사진이 되는 거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위성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별 사진 예쁘게 안 찍히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감시하는 망원경들도 있거든요. 만약 위성빛에 가려서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그건 진짜 인류 멸망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우픈 건 인류를 구원하겠다며 화성에 가겠다는 사람이 만든 위성 때문에 정작 지구를 지키는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주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위성끼리 쾅 하고 부딪히는 상황을 말해요. 자, 상상해보세요.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위성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파편 몇 개 튀고 끝날까요? 아니요. 수만 개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을 때리고 그게 또 다른 위성을 때리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마치 영화 보셨죠? 딱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캐슬러 신드롬이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주변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도 없게 됩니다. 인류는 영원히 지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스타링크는 지금 수만 개를 띄우겠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우리도 띄울래 하면서 수천 개씩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하늘 위가 서울 강남 퇴근길 정체 구간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해요. 아, 미안해. 빛 반사 안 되게 검은색 칠해줄게 라면서 다크셋 닥셋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안테나 각도를 조절해서 빛을 덜 반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도 많은데 계속 쏘아 올리잖아 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지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태초의 밤하늘과 우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 위대한 실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진짜 미래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통제된 디스토피아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 봐야 할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쇼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밤하늘에 수놓아진 그 기괴한 불빛들,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외계인의 침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류를 구원할 기적이었으며 천문학자들에게는 밤하늘을 망치는 재앙이었던 그 스타링크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세 줄로 딱 요약해 볼게요. 첫째,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전 지구를 하나의 망으로 묶어버리는 거대 인프라 혁명입니다. 둘째, 이 기술은 오지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기업가가 전 세계의 정보 통제권을 주게 되는 무서운 권력을 낳기도 했죠. 셋째,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대가는 어쩌면 인류가 영원히 잃어버릴지 모르는 깨끗한 밤하늘과 우주의 안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몽골 초원의 아이가 아이비리그 강의를 듣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과 전쟁터에서 스위치 하나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섬뜩한 장면은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기술의 스위치가 특정 개인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이 우주 인터넷 지도가 인류의 유토피아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옥에 가두는 디스토피아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만큼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개미의 독학과 함께 이 방대한 우주 지식을 탐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다음번에 더 소름 돋는 주제를 들고 올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타링크보다 더 은밀하고 더 거대한 우주 비즈니스, 우주 광물 채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고 올게요. 그때까지 밤하늘 보면서 오늘 이야기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공부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